오늘은 김진형의 북천가 본사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파일로 본다면 파일은 벌써 몇 번째예요? 와우, 네 번째가 되겠네. 그죠? 서사까지 있으니까. 고향에서 온 편지를 받고 가족을 그리워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요 파트는 좀 짧아요. 한 장면이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뭐 크게 일어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이 작품은 철종 4년 작가 김진형이 교리로 재직 중일 때 이조판서 서기순을 탄핵한 일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탄핵이 역습을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작가가 함경북도 명천으로 귀향을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귀향을 가면서부터 가고 거기 명천에서의 어떤 일을 겪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유배가 풀려서 한양으로 돌아올 때까지의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 작품은 유배가사이면서 기행가사적인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그리고 유배니까는 되게 힘들고 고달퍼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내용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귀향길에 마주한 강호자연의 아름다움과 그 다음에 기생과의 사랑 등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아주 가볍고 흔쾌하게 어떤 풍류, 흥취, 뭐 이런 낭만, 로맨스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이전에 있는 가사들과는 유배가사와는 조금 결이 다르다.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유배를 가게 된 이유가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야. 잘못은 저쪽이 했어. 근데 나는 억울해. 그러니까 나는 뭐 부끄러워하거나 뭐 고달파하거나 이럴 일이 전혀 없는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자부심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유배가사인데 조선 후기 유배가사이면서도 어떤 유배지에서의 어떤 고통스러운 현실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만원사라고 하는 작품과 비교 대비되곤 합니다. 자, 그러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관의 성덕이요 주인의 정성으로 실같은 인의 목숨 단반을 걸었더니 천만 의외 가신이 오며 명록이 왔단 말이냐. 어우, 놀랍고 반가우니 미친놈이 도였구나. 본관의 성덕이요. 성덕 거꾸로 읽어봐. 뭐야? 덕성이죠. 본관의 마음씨 덕이요 주인. 이때 주인은 지금 유배지에 있는 집주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집. 자, 정성으로 한마디로 뭐야? 유배지에 갔는데 명천에서 이 사또가 잘 극진히 대접해줘. 거기다가 자신이 머물고 있는 집에 주인도 나를 깍듯하게 잘 대접을 해줘. 그래서 고맙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같은 인의 목숨이 단반 한 달 반이에요. 달반이거든요. 단반을 걸렸더니 실같은 인의 목숨을 한 달 반 동안 보냈는데 겨우겨우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표현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뭐야? 그만큼 덕분에 잘 지냈다 이런 얘기예요. 천만 의외로 뭐야? 예상하지도 못하게 두둥 가신이에요. 가신할 때 신자가 뭐야? 믿을 신자죠? 그러니까 뭐야? 집에서 온 편지 내지는 소식이에요. 자, 그것이 왔대. 편지가 온 거야. 얼마나 반갑겠어. 명록이 왔어요. 명록이라는 건 사람의 이름, 하인의 이름이에요. 이 하인이 편지를 가지고 온 거죠. 그러니 이 명록이라고 하는 하인을 봤으니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반갑기만 하겠어요? 고향집 소식도 궁금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움을 심화시키는 인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놀랍고 반가우니 미친놈이 되었구나. 진짜 미쳤다기보다는 그만큼 흥분하였다. 너무너무 베리맨이 마치하게 반가웠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세에 있던 사람 향산에 돌아온 듯. 절세라고 하는 건요, 저 끝에 있는 뚝 끊어진 아주 외진 곳, 외딴 곳 어디겠어요? 유배지예요. 유배지에 있던 사람이 향산, 고향에 있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고향에 돌아온 듯. 나도 이럴 망정 고향에서는 있도던 가서 나도 이럴 정도인데 고향에서는 오죽했겠느냐는 거예요. 나도 그럼 될 것을 나도라고 한 것은 두 번 운율을 맞춘 거죠. 그리고 흥분된 상태를 강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셔봉은 편지 봉투를 뜯어보니 찰자가 편지예요. 정이 깃든
뭐? 편지. 정이 든 편지가 도대체 몇 장인가? 아버님께서도 쓰셨고, 어머님께도 쓰셨고, 사랑하는 아내도 한 장 썼고, 자식놈의 새끼들도 썼고, 친구들도 썼고, 폭폭이 장장마다 친척이요, 몇몇마다 고향 소식이더라. 대꾸법이면서요, 편지에 담겨있는 친척의 소식과 고향의 소식들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지면에 자자 획획 한 글자 한 글자 자질 아들과 조카의 눈물이 맺혀져 있고 옷 위에 그린 빛은 아내의 눈물이다. 옷 위에 그린 빛 이게 바로 뭐야? 얼룩 자국이에요. 이 옷에 묻은 얼룩 자국은 고향에서 아내가 뚝뚝 흘린 눈물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종의 뭡니까? 은유법을 쓰고 있고요. 화자의 처지를 걱정하고 슬퍼하면서 편지를 붙였을 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쇼동파의 조운인가 양대운은 불쌍하다. 쇼동파라는 건 소동파예요. 조운은요, 이 소동파의 첩이에요. 이 첩인데, 이 소동파는 첩이 여러 명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조운만 끝까지 따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조, 정절, 뭐 이런 거겠죠. 양대 운윤이라고 하는 건요, 이건 바로 뭐냐,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모습,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 중국 고사를 인용했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어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아내를 그리워하는 자신의 처지를 빗댄 것이다.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유배까지 왔는데 마누라가 나만을 기다리고 있대. 그러니까 좋은 것 같은 인물인 거야. 그 다음에 그대와 나의 사랑은 뭐야? 양대운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중에 사람이 죽어서 돈물되단 말인가? 돈물이라고 하는데 돈은 존이에요. 존물, 살아있기도 하고 죽어있기도 하다. 즉 삶과 죽음이라고 할 수 있겠든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중국 고사를 인용하여 사랑하는 아내와 떨어져 있는 자신의 처지를 강조하고 있다. 내가 죽을 것 같구나. 명록이 대코 앉아, 대코 마주하고 앉아. 명록이와 마주하고 앉아 누수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서로 묻고 답하니 아마 화자가 묻고 명록이가 대답을 했겠죠. 왜? 고향 소식에 대한 궁금함일 테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딥 떠난 뒤 딥이 어디야? 집이의 집, 하우스, 홈 집을 떠난 지 오래거든. 그 후의 일을 어이알리.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내가 집을 떠난 지 오래라는 것이 아니라 명록이가 집을 떠난 지 오래라는 거야. 왜? 나한테 오느라고. 내가 저 북쪽에 있잖아. 집은 어디 있어? 저 경상도 한양이나 경상도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걸어오는데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렸겠어요. 그러니까 명록이가 떠나고 난 후의 일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즉 귀향을 온 후 고향 소식을 알지 못한 채 지냈다는 것과 명록이 화자에게 소식을 전하기 위해 집을 떠나온 지 오래되어 그 사이에 고향 소식은 알지 못한다는 것,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만수 천산 멀고 먼데 너 어찌 돌아가며, 이때 너가 누구겠어요? 명록이겠죠. 덤덤이 쌓인 회포 다 그리 수 있겠나냐. 자, 덤덤이 쌓인 회포 다 전할 수 있겠느냐? 고향 식구들에게도 내 소식 전해주었으면 내 소식 다 전할 수 있겠니? 제발 다 전해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바람이 되겠지요. 명록아 말 들어라. 무사히 돌아가서 당부하는 거죠. 우리 집 사람들아 살았더라 전하여라. 내가 살아있다고 전해더라. 나 잘 지내고 있다고 전해주어라. 죄목이, 내가 지금 유배온 이 죄목이 객가오니 가벼우니 그렇게 크지 않으니 은명, 은혜로운 목숨? 아니에요. 은혜로운 명령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임금이 나를 풀어줄 거라는 명령. 그 명령이 금방 올 거야. 기다려. 이거예요. 근데 진짜 금방 올지 않을지 어떻게 알아? 그건 뭐야?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그러면서 아내를 안심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본사 세 번째, 명록이로부터 받게 된 가신, 고향 소식과 그 다음에 명록이와의 대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김진영의 북천가 본사 세 번째, 고향에서 온 편지를 받고 가족을 그리워하는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